102쪽에 626번. 자, 102쪽에 626번 볼게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모평균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라 그랬는데, 이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니까 요거 아닌가? 식으로 나타내면, 형준아? 맞아요? 그러면 저게 모 표준 편차의 5분의 1.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인데 시그마의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실내 구간을 구하는 식을 써보면 실내 구간 x바 빼기, 자, 신뢰도 계수를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신뢰도 계수 2를 쓰라고 알려준 거니까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가운데 모평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플러스로 바꾼 거 요렇게니까,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요렇게 생긴 식을 잘 바꿔서 요렇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로 만들었었잖아요. 여기서 빼기 x바를 전체적으로 다 해주자.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만 남을 거고 여기는 m-x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플러스 2 루트 n분의 시그마 남겠죠. 그럼 형진아, 이렇게 플러스 몇과 마이너스 몇 사이에 껴있잖아 얘가. 그럼 이걸 우리가 m-x바의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 이 절대값이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그것이 5분의 1 시그마 이하가 되게 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 이제 계산해보면 요 부분에서 시그마 지우고요, x자로 곱해주면은 10하고 여기는 루트 n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n 값이 최소 몇 개는 돼야 된다? 100개는 돼야 된다. 그쵸?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는 것을 이렇게 식으로 바꿔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되겠네.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 없나요? 자, 뒤에 있는 프린트, 요거 이제 호원 교과서입니다. 호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제 뒷부분에 있는 뭐 대단어 문제랑 그 다음에 수학 익힘책 문제 이런 것들 편집한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 대비 교재 들어갈 거예요. 시험 대비 교재 들어가기 전에 요걸 가지고 뒤쪽 부분만 미리 좀 해보려고 프린트로 뽑았습니다. 자, 우선 요 프린트의 첫 번째 2번부터 한번 볼게요. 2번은 상황이 마이너스 1, 0, 1, 2가 각각 적힌 공 4개가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두 수의 곱을 확률 변수 x라고 했다. 그럼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x에 대한 확률 분포 표를 좀 그려보고 싶은데, 우선 x 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이 규진아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그치? 더 있나요? 요 네 가지 말고는 없죠, 그죠? 곱이니까, 그지? 요 네 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곱했다. 서로 다른 두 개를 곱해서 뽑아서 곱했다.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밖에 안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x 값으로 써주시고, 그러면 그때 확률들이 수호야, 마이너스 2가 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그치.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1과 2 요렇게 둘이 뽑혀야지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4C2니까 6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6가지 중에 한 가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될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그러면은 인영아 마이너스 1이 될 확률은 얼마? 그쵸. 이것도 한 가지밖에 없죠? 6가지 중에 한 가지. 근데 인영아 0이 될 확률은 어때요? 그쵸. 0이 될 확률은 0만 포함되어 있으면 누구랑 곱해줘도 무조건 0이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가 될 확률은 1, 2가 뽑혀야 되니까 6분의 1. 자, 이렇게 표를 완성하면 되겠지, 그치? 응. 자, 그럼 이렇게 표가 완성된 상태에서 하윤아, px가 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잖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0일 때의 확률과 2일 때의 확률 이렇게 두 가지를 더하라는 얘기겠죠. 답이 뭘까요?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x에 대한 확률 분포 표를 그려주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제. 오늘 요 프린트에서 여러분들이 4번 문제처럼 확률 변수를 문제에서 말해준 확률 변수 말고 다른 확률 변수를 동원해가지고 푸는 거. 전에도 몇 번 봤죠. x를 구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제 징검다리 역할로 y라는 확률 변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푸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확실하게 마스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일단 처음 상황은 100원짜리 동전 5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을 모두 가지기로 할 때 그랬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앞면이 나온 동전이 몇 개냐, 그지? 그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가 확률 변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확률 변수가 이 문제에서 말한 확률 변수 x랑은 다르잖아. x는 쉽게 말하면 상금인 거고, 그죠? 그 상금까지 가기 위한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x는 벌써 이렇게 그 상금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얘는 상금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니까, 자, 그럼 y라는 확률 변수를 하나 정할 건데 요것은 앞면이 나온 개수. 내가 5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몇 개 나왔느냐, 이걸 우리가 확률 변수 y, 어서와, 확률 변수 y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확률 변수 y는 이항 분포를 따를 겁니다. 그죠? 이항 분포. 자, 몇 개 던졌니? 5개를 던졌고, 그치? 그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5,2분의 1이라는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를 겁니다. y가. 그쵸? 그럼 지금 우리는 이 y의 평균과 y의 분산을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어. 이항 분포니까. 그치? 서준아, y의 평균이 얼마일까? 2분의 5겠죠. 그죠? np니까. 그 다음에 y의 분산은 얼마일까? 그쵸. 여기다 2분의 1을 또 곱해야 되니까 4분의 5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우리는 이 y의 평균과 y의 분산을 통해서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x라는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의 관계식이 필요하죠. 그쵸? 관계식. 자, 병준아, 근데 y는 앞면이 나오는 개수잖아. 그럼 내가 5개의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y개 나왔으면 뒷면은 몇 개 나온 거야? 그렇지. 전체 5개 중에서 y를 뺀 거, 5-y개는 뒷면이 나온 거죠.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동전은 모두 가지기로 했다. 그쵸? 그러면 그냥 100원이라는 금액에다가 앞면이 나온 횟수, y를 어떻게 버리면 될까? 그냥 곱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지금은 뒷면이 몇 개 나왔냐가 중요하지 않지. 그냥 앞면 나온 개수만큼 갖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x는 y에다가 100 곱한 거. 이거죠. 그냥 100y죠.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할 건데, 자, x의 평균은 100y의 평균인 거기 때문에 100 앞으로 그대로 꺼내주면은 100 곱하기 2y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유나야 얼마일까 이거?
얼마? 250이죠? 250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x의 분산은 100y의 분산이죠. 그럼 요거는 앞에 있던 100이 제곱되면서 나올 테니까 만 vy가 되겠네, 그치? 만 vy. 그러면 초우야, y의 분산이 4분의 5였잖아. 거기다가 만 배 하면 어떻게 돼요? y의 분산이 4분의 5잖아. 그럼 거기다가 곱하기 만 하면 만 12,500이 되겠지. 12,5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에 그 y라는 확률 변수를 하나 집어 넣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다른 문제들도 풀 건데 우리 요런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뒤로 한 장 넘겨가지고 12번을 한번 볼까요? 12번. 좋아. 자, 뒤쪽에 12번 문제를 일단 한번 여러분 시간을 줄 테니까 12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는데, 방금 전 문제에서 본 것처럼 x라는 확률 변수 말고요, 중간에 y라는 확률 변수를 하나 자기가 잘 설정을 해가지고 y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x의 평균과 분산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풀어봐. 12번. 자, 이제 여기서는 x라는 확률 변수가 점 P의 좌표인데, 점 P의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주사위를 한 개를 10번 던져가지고 홀수가 몇 번 나왔는지 짝수가 몇 번 나왔는지 이 횟수가 정해지면 그걸 이용해서 P점의 위치를 정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y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홀수가 나온 횟수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y라는 확률 변수를. 그러면 y에 대해서는 y는 무엇을 따른다 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지금 주사위를 10번 던져가지고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 거니까, 자, y는 이항분포를 따를 겁니다. 10,2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를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준영아,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y의 평균은 얼마야?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y의 분산은 얼마야? 그치. 자, 요렇게 y의 평균과 분산은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x의 평균과 분산을 찾고 싶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지. 그치? 그러면 수호야, 홀수가 나온 횟수를 y라고 잡았으니까 자동으로 짝수는 몇 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 그치. 10번 중에서 y를 뺀 나머지 10-y번 나왔을 겁니다. 근데 홀수가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 그러니까 플러스 3 가는 거고, 짝수가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이 y에다가는 양의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3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10-y한테는 음의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해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결과적으로 P라는 점의 위치가 되는 거죠. 최종적인 위치. 그래서 얘가 x가 된다. 그러므로 x는 5y 마이너스 20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x의 평균 구하자. 그러면 어제나 x의 평균이 5y 마이너스 20의 평균이잖아.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5 꺼내고 2y, 그치. 그런데 이 y가 5였잖아, 그지? 그래서 5를 집어넣으면은 다시 얼마가 돼요? 다시 5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x의 평균도 5인 거고, 그 다음에 x의 분산 갈게요. x의 분산. 준영이 잘 봐. x의 분산은 5y-20의 분산인 거니까, 어서 와. 자, 어제나 이럴 때 분산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5 제곱해서 앞에 붙여주고 vy 해주고 뒤에 20은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y의 분산이 2분의 5였잖아.
그쵸? 그럼 여기가 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25 곱하기 2분의 5 얼마야? 2분의 125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x의 평균이 5, x의 분산이 2분의 1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활용한 거, 그러니까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하는 문제이긴 한데 얘는 그 x의 평균과 분산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밑에 문제를 보시면, 자, 이번에는 점수가 190점 이상이 될 확률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12번 문제에서 약간 더 변형을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까지는 정해줄게. 여러분들 x를 동전을 지금 100번을 던졌잖아요. 100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온 횟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y를 최종 점수, 자 요렇게 놓으시고 이 x와 y라는 두 개의 확률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게 필요해요. 그 표준 정규 분포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지금 한 장씩 나눠줄 테니까 요거를 답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아까처럼 두 가지 확률 변수를 잡는데 중간에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넘어가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x부터 생각을 해보면 x는 100번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몇 번 나왔느냐 이거니까 x는 이항분포를 따를 겁니다. 100, 2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를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뭐 평균 구해라 분산 구해라 이게 아니라 190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항분포 상태로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이걸 정규분포로 바꿔가지고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자, 요것을 정규분포로 바꾸겠습니다. 어진아, 이거 정규분포로 바꾸면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NP니까 뭐예요? 50이고 여기 분산은 뭐예요? 좋아, 2분의 50이 되겠죠, 그쵸? 자, 요것이 지금 x가 따르는 정규 분포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뭘 원하냐면 동전 하나를 100번 던져가지고 최종 점수가 190점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x랑 y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관계식. 그래서 준영아, 앞면이 x번 나왔으면 뒷면은 몇 번 나온 걸까? 100 x번 나온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앞면이 한 번 나올 때마다 4점씩 얻잖아요. 그러니까 요 x에다가는 4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주고 뒷면이 나올 때마다는 2점을 잃잖아요. 그러면 요 100 x한테는 얼마를 곱해야 돼? 잃어요. 점수를 잃어.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겠지, 그치?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것이 이제 나의 최종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y에 대해서는 관계식이 6x-200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이제 y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를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이거 써볼게요. y의 평균은, 자, 규진아,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하면 되잖아, 그치? 네. 그럼 얼마가 될까, y의 평균은? y의 평균은 62y, 6x 마이너스 2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 x가 얼마니까? ex가 50. 요게 50이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은 100 되겠네요. 100, 그쵸? 그래서 y의 평균은 100이고요. y의 분산도 구하겠습니다. y의 분산은 요 관계식에 의해서 y의 분산은 36, x의 분산이니까 x의 분산이 2분의 50이었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요거 36 곱해주면 얼마 돼? 얼마죠? 18 곱하기 50이면 얼마야? 900? 그치? 900? 그럼 요게 900이야. 자, 따라서 y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면 평균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900이니까
30의 제곱 요렇게 생긴 정규 분포를 y가 따를 거다. 그치? 그러면 그 y가 19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니까 자, 이 마지막 계산을 여기다 하겠습니다. y가 190 이상일 확률 그러면 수호야 이거 표준화 시켜야 되는 거니까 표준화 시키면 190이 얼마가 돼요? 요거 여기서 3이 되겠죠. 3. 그치? 그래서 z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여러분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3 찾아야지. 3. 어진이 찾아봐.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0부터 3까지의 확률이 얼마라고 나와? 저는 이거 볼줄 몰라요. 3 여기 있잖아. 네. 아 여기 이게 아니라 0.3이구나. 3. 3이면 어딨어? 여기 있잖아. 3. 그지? 3.0 몇이 아니라 그냥 3, 딱 3이잖아. 여기지 여기. 그 옆에 뭐예요? 그 옆에는 여기 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 둘째 자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는 0.24까지의 확률인 거지. 그럼 우리는 딱 3까지의 확률이 필요하니까 첫 번째 칸을 보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지 0.4987. 그럼 0.4987이 답인가? 이거는 0부터 3까지가 0.4987이라는 거고 그럼 3보다 클 확률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게서 1에서 빼요. 0.5. 0.5에서 빼야죠. 0.5에서 0.4987을 뺀다. 그러면은 0.001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 변수를 두 개를 동원해서 풀면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자, 이제 나머지 문제 중에서 몇 개 좀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에 앞장으로 다시 한번 와서요. 5번 한번 볼게요. 5번. 자, 이게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여전히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어려워합니다. 여기는 누가 해볼까? 은솔이가 한번 해볼까? 자, 먼저 은솔아 여기서 A 값은 어떻게 찾으면 돼? 맞아.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전체 넓이를 어떻게 쓰죠? 어진아 잘 봐. 자, 그렇게 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A 값 얼마일까요? (3분의 2겠지) 그치? 자, 그래서 A가 3분의 2라고 찾았어요. 그러면 그때 문제에서는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중간에가 1일 건데 1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생긴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 좌표로 갑시다. 자, 요 점의 좌표가 지금 2,3분의 2잖아. 그럼 이제 요 점의 좌표만 알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 내가 여기서 요렇게 선을 긋는다면 여기가 여기까지의 딱 절반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죠? 요게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딱 지금 여기 절반 아니야. 그치? 그러므로 여기도 절반일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요 점의 값은 얘의 절반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여기의 좌표는 1,3분의 1일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길이가 은솔아 얼마란 얘기?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 여기는 1. 자, 그럼 얘의 넓이를 식으로 어떻게 써야 돼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이게 1이기 때문에 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자, 이런 거는 시험에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번에 특히 호원 같은 경우는 전체 범위가 통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계에서 그래도 좀 다양하게 내려면은 요렇게 연속 확률 변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7번은 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8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 문제는 자, 여기 이제 x바가 등장을 했는데 지호야 x바는 뭐라고 읽어야 되죠? 표본 평균 이렇게 읽어야 되지, 그치? 표본 평균. 자, 그래서 x바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준영아 요거는 뭐라고 읽어야 돼? 이것은 무엇과 같더라? m과 같죠? m은 뭔데요? 모평균이죠. 그리고 이 모평균을 EX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쵸? X의 평균이 결국 모평균의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VX바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지, 준영아?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지? 시그마 제곱이 모분산이잖아. 모분산을 어떻게 한 게 이거였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n은 뭔데? 표본의 크기, 그지? 뭐 개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표본의 크기.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n분의 vx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모 분산이 결국 x의 분산을 말하는 거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바라고 하는 거는 위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것은 루트 n분의 x의 표준 편차 시그마 x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다. 그치? 요걸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걸 바탕으로 x바에 대한 문제들을 푸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요 8번 같은 문제에서는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거부터 찾아야 됩니다. 이거부터. x의 평균과 x의 분산, x의 표준 편차부터 찾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황에 맞는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풀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서준이가 해볼게요. x 값은 뭐뭐뭘까? x 값은 1, 2, 3이죠. 지금 나는 x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두 개씩 뽑았다가 아니에요. 그냥 요 숫자 중에서 하나씩 뽑는 상황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x에 대한 표를 만들면 요렇게 돼서 자, 확률 1 나올 확률이 얼마? 4분의 2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2 나올 확률은 4분의 1, 3 나올 확률 4분의 1이죠. 그쵸? 자, 그럼 요 표를 이용해서 지호야 x의 평균 값이다. x의 평균 어떻게 구해? 요런 상황에서 x의 평균 혜원아 x의 평균 어떻게 구해?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럼 4분의 2 플러스 4분의 2 플러스 4분의 3 그럼 얼마예요? 4분의 7 그치? 자, 그 다음에 vx 갑시다. vx 어제나 vx 어떻게 구해? 이거 한번 제곱해놔야 되겠죠? 1, 4, 9 한 다음에 4분의 2 4분의 4 4분의 9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4분의 7 제곱하면 16분의 49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앞에 빨간 애들 더하면은 4분의 15거든요. 4분의 15에서 16분의 49를 뺄 거니까 통분해가지고 16분의로 통분하면은 60 빼기 49니까 11이 될 겁니다. 그죠? 16분의 11. 자, 요게 x의 분산. 자, 그러면 x의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4분의 루트 1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요걸 이용해서 이제 답을 쓰면 되는 거니까 윤서가 한번 해봅시다. x바의 평균은 윤서야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x의 평균과 똑같으니까 4분의 7이라고 쓰면 되고, 자, x바의 분산은, 자, 여기서 찾은 x의 분산을 우리는 지금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한 거니까 얘를 2로 어떻게 한다? 나눈다. 그러면
32분의 11이 되겠네요.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바는 뭐 이거를 활용해도 되고 여기다 그냥 루트 씌워도 되죠. 그쵸? 자, 근데 우리 요걸 구해놨으니까 얘를 활용한다면 얘를 이번에는 루트 n으로 나누는 거니까 요거를 루트 2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4 루트 2 분의 루트 11이 될 거고 유리화시키면 뭘까요?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를 한 번씩 곱해주면 몇 분의 아니지 루트 2만 곱하면 돼. 4루트 2 다 곱하지 말고 루트 2만 곱해. 8분의 루트 11에 루트 2 곱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요게 평균, 요게 분산, 요게 표준 편차 이렇게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으로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0번 문제를 볼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 가장 최근까지 공부했던 신뢰 구간 구하는 겁니다. 신뢰 구간. 형진아, 신뢰도가 알파 %일 때 신뢰도 개수를 K라고 하면 자,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식을 한번 얘기해 줄까요? 가운데 모평균 있고 자, 왼쪽은 뭐더라? 표본 평균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반대쪽은 뭐만 바꾼다? 그치, 요렇게 해주는 거. 요게 이제 신뢰 구간 공식이죠. 신뢰 구간. X바는 당연히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인 거고, 표본 평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M, 요거는 항상 모평균인 거고. 그래서 내가 샘플로 뽑은 어떤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전체 집단의 평균인 모평균이 어느 정도 구간에 있을 거야 라고 예측해 보는 거죠. 그죠? 그게 모평균의 추정이고 그걸 추정한 구간을 우리는 신뢰 구간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개념도 있었지. 그지? 신뢰 구간의 길이.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였어요. 그죠? 그럼 유나야 빼면 어떻게 되지 식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렇게 나왔었지, 그치? 요런 내용들이 이제 요 모평균의 추정 단원의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번 문제를 보면은 어느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의 길이는 표준 편차가 2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 64마리를 어진아 그럼 64가 뭐예요 지금? N, 그치? 표본의 크기 N이 64야. 그리고 걔네들 내가 뽑은 그 64마리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평균이 25래요. 병준아 이건 뭐야 지금? 그렇지, 내가 뽑은 표본의 평균이니까 X바가 25야. 자, 그럼 요걸 이용해가지고 신뢰 구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 99%의 신뢰 구간이면은 신뢰도 개수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찾아야 되는데 내가 아까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하게 나와 있어. 신뢰도 99%의 그 신뢰도 개수를 구하려면요 표에서 얼마를 찾아야 되냐면 넓이가 0.495가 되는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표준 정규분포표 보잖아. 그러면 0.495라고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0.4949랑 0.4951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고 찾기에는 조금 애매해. 실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문제 끝에 알려줄 겁니다. 그 신뢰도 개수가 얼마인지 알려줄 거고 사실 우리는 신뢰도 99%일 때 신뢰도 개수 얼마인지 알고 있잖아요. 외우고 있잖아. 95%일 때는 1.96을 주로 쓰죠. 99%일 때는 얼마 쓰지? 2.58을 쓰죠. 그죠? 2.58. 그래서 K 값이 그냥 2.58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민정이가 한번 불러줄까요? 실내 구간. 가운데가 모평균이고, 자, 왼쪽은 뭐라고 써야 돼? 그치. 루트 n이 8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곱하기로 쓸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똑같이 쓰고 부호만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가지고 2.58에다가 지금 8분의 2니까 4분의 1을 곱해야 되거든요. 준영아, 2.58에다가 4분의 1 곱하면 얼마야? 2.58에다 2.58을 그러니까 4로 나누면 100분의 소수로는 안 될까? 소수로요. 반만 나누면 얼마야? 0, 네, 반만 나누면? 1.2, 1.29를 또 나누면? 0.6, 0.645 맞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은 25에다가 0.645를 더하세요고요. 왼쪽은 25에서 0.645를 빼세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은 이쪽은 25.645, 이쪽은 24.355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게 문제에서 원하는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다. 기본 공식들을 점검을 해봤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6번. 자, 16번 문제에서는 방금 정리했던 것 중에 요거 실내 구간의 길이 있잖아요. 요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예요. 16번은. 자, 하영아, 조금 전에 실내 구간의 길이가 뭐라 그랬지, 식으로? 길이, 실내 구간의 길이. 이거. 그치? 실내 구간 전체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구간의 길이라 그러면 그냥 요쪽 값에서 요쪽 값을 뺀 거가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빼면은 x반은 사라지는 거죠. x반은 사라지고 이 뒤에 부분이 2배가 돼가지고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116번 문제 같은 걸 볼 때는 어차피 실내 구간의 길이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것만 딱 써놓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니? 자, 근데 신뢰도가 95%이기 때문에 k라는 값은 변하지 않는 상수일 겁니다.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상수일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정규분포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이렇게 딱 정의해줬기 때문에 이 시그마 값도 이 문제를 푸는 동안은 변하지 않는 상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실내 구간의 길이를 n이라는 값이 결정을 할 텐데 이 n 자리에 들어갈 값이 두 가지란 얘기야. n1이 있고 n2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n1을 집어넣으면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L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1분의 시그마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N2를 집어넣었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를 EL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EL은 자, 여기에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2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를 서로 뭐 나눠보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자, 다른 것들이 다 상수니까 결국은 N1이 N2로 바뀌었을 뿐인데 이쪽이 2배가 됐단 말이야. 그죠? L 값이 더 길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N1이 크다는 얘기예요? N2가 크다는 얘기예요? 누가 클까? 만약에 N2가 더 컸으면 N1이 N2로 바뀌면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줄어들었어야지. 그치? 근데 실내 구간의 길이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N1이 더 컸다는 얘기고요. 이게 몇 배만큼 컸을까? N2에 비해서 N1이? 이쪽이 2배가 됐으면 이 루트 안에서는 몇 배가 됐다고 생각해야 돼? 4배가 됐다고 생각해야지. 그치? 그래서 N1 값이 N2의 4배였을 겁니다.
그지?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서로 나눠보고 이런 거 안 해봐도 얘네 둘 간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은 아 n1이 n2보다 4배만큼 컸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반비례 관계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는 n2분의 n1을 구하라 그랬죠. n2분의 n1. 그럼 여기서 양변을 n2로 나눌게요. 그러면 n2분의 n1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헷갈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요렇게 양변을 나눗셈을 해서 분수로 비교해 봐도 돼요. 요거 분의 요거는 요거 분의 요거다. 그러면은 L 지워지니까 이쪽은 2분의 1만 남을 거고 이쪽은 2K, 2K 다 지워지고 시그마도 지워지니까 루트 N2분의 1분의 루트 N1분의 1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요거는 결국 루트 N1분의 루트 N2가 될 거고요. 요 양변 제곱하면은 4분의 1이 N1분의 N2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N2분의 N1을 구하라 했으니까 역수 취하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나는 생각하는 게 좀 헷갈려. 그러면 그냥 통째로 나눗셈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뒤에 이제 우리는 수학 익힘책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우리 4점짜리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136쪽에는 6번 볼게요. 6번은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거는 형진이가 한번 해볼까? 이항분포 n, p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n의 값이 일정할 때 vx가 최대가 되기 위한 p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자 형진아 일단 저 상황에서 vx가 뭐예요? 그치 우리는 평소에 이제 npq라고 외우지만 사실은 q가 1-p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np 1-p 요건데 n값은 어차피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요 놈이 최대가 되기 위한 p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요 부분이 최대가 되기 위한 p값이 얼마입니까? 일단 딱 느낌상 얼마야 p가? 2분의 1이죠. 2분의 1. 근데 이제 정확하게 풀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하나의 이차함수로 보는 거지. 뭐 p보다는 우리 x가 익숙하니까 우리 요렇게 볼게요. fx를 x괄호 1-x 요렇게 봤을 때 요 이차함수가 언제 최대값을 갖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 근데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는 그래프가 어디로 볼록할까요?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하고 x축이랑 두 번 만나는데 이게 얼마랑 얼마야? 0이랑 1에서 만나지. 그치? 그러므로 언제 최대값을 갖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한가운데인 2분의 1에서 가장 높은 최대값을 갖겠죠. 그죠? 따라서 요 함수의 최대값이 x가 2분의 1일 때 발생하는 거니까 이 녀석도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p 값이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p가 2분의 1이다. 요게 답입니다. 요렇게 넘어갈게요. 137쪽에는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은 어느 지역에서 뭐 멀리뛰기 대표로 하은이, 다은이가 있는데 멀리뛰기 기록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두 선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대요. 얘네 둘의 기록을 좀 비교해 볼까? 일단 평균적으로는 하은이가 더 평균이 높네요. 그죠? 평균이 높은데 표준 편차가 하은이가 좀 작아. 무슨 뜻일까? 하은이는 기복이 큰 거야? 기복이 작은 거야? 기복이 작아. 그러니까 항상 자기 평균쯤 뛰는 거예요. 뭐 그거보다 크게 못 뛸 때도 없고 그거보다 크게 잘 뛸 때도 없는 거야. 상대적으로. 근데 다은이는 평균은 약간 낮은데 기복이 좀 커. 그래가지고 컨디션 좋은 날은 막 잘 뛰어. 컨디션 안 좋은 날은 막 못 뛰어. 근데 이제 여기서 선수를 뽑는 기준이 얼마냐면 6.05m 이상 뛸 확률이 더 큰 선수를 대표로 뽑는데요. 그지? 그러면 단순히 평균이 높다고 해서 하은이가 유리한 게 아니죠. 이 6.05라고 하는 거는 얘네 둘의 평균보다는 꽤 높은 값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6.05를 넘을 가능성이 누가 크냐?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하은이 거랑 다은이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하은이 거는 평균이 5.9, 표준 편차가 0.1인 정균포를 따릅니다. 요게 하은이 거고요. 이거를 그냥 뭐 x라고 할게요. x 요게 하은이 거. 그 다음에 다은이는 평균이 5.85고요. 표준 편차가 0.15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y라고 하고 요걸 다은이 기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둘 다 6.05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으니까 x가 6.05 이상입니다. 그러면 준영아 표준화 시켜야 되겠네. x를 z로. 그럼 얘를 표준화 시킬 거니까 뭐라고 쓸까 여기다가 0.1분의입니다. 위에 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5 그치 5.90 그러면 0.15네 그치 0.15 0.15를 0.1로 나눴으니까 요거는 분수로 2분의 3이에요 10분의 15니까 그치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은이 것도 똑같이 해볼게요 요거는 수호가 한번 해봅시다 요것도 6.05인데 어이구 자 그러면은 P Z가 이번에는 요걸로 하는 거잖아 그치 뭐라고 써야 돼? 0.15분의 6.05 마이너스 5.85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요게 0.2네요 그죠? 0.15분의 0.2니까 요거는 P Z가 3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지금 표준화를 시켰는데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랑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위에 거 아래 거 어디? 유나 어디 거? 위에 거? 아래 거? 둘 중에 하나겠지 2분의 3이 커요? 3분의 4가 커요? 뭐가 커요 나요? 2분의 3이 크죠? 근데 2분의 3이 크면 위에 거의 확률이 더 큰 건가요? 그 확신이 들어 그게? 우리 지금 표준 정규분포를 생각하는 거잖아. 표준 정규분포에서 여기가 0이면 2분의 3은 여기 있는 거야. 2분의 3. 근데 3분의 4는 2분의 3보다 작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3분의 4는. 그러면은 2분의 3보다 클 확률은 요만큼이잖아. 요만큼. 근데 3분의 4보다 클 확률은 요만큼이잖아. 그치? 누가 더 확률이 큰 거예요? 밑에 있는 친구가 더 큰 거죠. 그쵸? 그래서 누가 대표로 더 적합하냐? 그러면 두 번째 친구. 다은입니다. 다은이. 그치?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138쪽으로 가서 138쪽에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오늘 우리가 열심히 했던 x랑 y를 잡아가지고 푸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요거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여기서도 x, y만 좀 정해주면 x는 이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 한 개의 무게 물건 한 개의 무게 이렇게 확률 변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y는 695g에서 705g 이하인 물건이 뭐라고 잡아야 될까? 생산된 개수, 물건의 개수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확률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일단 x에 관해서 쭉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y라는 확률 변수를 등장시키면 되거든요. 한번 풀어봅시다. 그치? 근데 왜 0.8이라 써놨어?
자, 여러분 이거 풀다가 지금 중간에 막힌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우선 x가 물건 하나의 무게잖아요. 그래서 x는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말해줬어. 700,10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를 거예요, x가. 그쵸? 그러면 이 x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이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x가 695 이상 705 이하일 확률, 이게 궁금한 거고, 얘는 표준화를 통해서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0.5에서부터 플러스 0.5까지이기 때문에 요 옆에 걸 이용해서 찾으면 0.4가 됩니다. 자, 그럼 0.4가 뭐냐면 이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아봤을 때 그 물건이 요 무게에 들어갈 확률이 0.4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몇 개를 뽑았어 지금? 600개를 뽑아봤단 말이야. 600개. 그러면 그 600개에 대해서 다 각각 0.4의 확률을 적용하는 거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다시 발생하는 거냐면 이항 분포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600번을 시도를 했다. 근데 한 번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요 그람수에 들어가는 물건이 뽑힐 확률이 0.4다. 그래서 600,5분의 2라는 이항 분포가 만들어지고 그 이항 분포는 이 y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이항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쵸? 생각해 보면 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 몇 개냐가 y잖아. 그치? 600개 뽑아봤을 때 요 그람수 안에 들어가는 물건이 몇 개냐? 그러면 걔가 따르는 이항 분포가 요게 되는 거지. 근데 n 값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얘는 정규 분포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 정규 분포로 바꾸면 240, 5분의 3이면은 144, 12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것이 y가 따르는 정규 분포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여기서 물건의 개수가 252개 이상 258개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y가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p y가 252 이상 258 이하일 확률이 되는 거고, 요거 표준화 시키면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이 아니구나. 플러스 1부터 플러스 1.5까지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거를 빼라 이 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0.08 요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치? 요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딱 세 문제만 풀고 이제 마칠게요. 17번 문제로 갑니다. 17번. 자, 17번은 정규분포 얘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자, 그러면 n 값이 4니까 우리는 정규분포를 다시 한번 쓸 건데 10,4를 4로 나눠가지고 1의 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얘는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지금 요거는 x가 따르는 정규분포였고 거기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새로운 정규분포를 쓰는 거지. x바에 대한 새로운 정규분포.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약간 헷갈리라고 표본 평균이 아니라 그 표본의 값의 합을 확률 변수 s라고 했어요. s. 그러면 이 s라는 애와 우리가 익숙한 x바라는 애는 뭔 관계가 있을까? 응? 뭐라고? 그렇죠. s는 표본들을 다 더해 놓은 거고 x바는 표본들의 평균이잖아요. 근데 지금 크기가 몇인 표본이냐면 크기가 4인 표본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표본들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4로 나누면 그때 표본 평균이 되는 거거든. 그때 표본 평균이 되는 요런 관계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는 4 곱하기 x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4 곱하기 x바. 자, 그럼 문제에서 s가 48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s가 4x바랑 같은 거니까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 이거는 x바가 12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럼 요거는 표준화 시켜보면은 z가 2 이상일 확률이 되겠습니다. 2 이상일 확률. 그러면 또 아까 나눠준 표준 정규분포 표를 보면은 여기서 2 찾아야죠. z가 2일 때. 자, z가 2면은 어디야? z가 2면은 여기네. 여기 z가 딱 2니까 4772.
그죠? 0.4772. 그러면 0.4772를 0.5에서 빼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2보다 큰 거니까. 네, 그래서 답은 0.0228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1번 볼게요. 139쪽에 21번. 자, 모표준 편차가 50인 정규분포. 시그마 값을 알려준 거죠. 시그마가 50인 정규분포에서 크기는 그대로 n이라고 했고요. 그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 아까 병준아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였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그쵸?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럼 지금 상황에 맞게 쓴다면 2 곱하기 자, 신뢰도 95%일 때 신뢰도 계수 얼마로 외우고 있니? 1.96으로 외우고 있죠?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럼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시그마가 50. 요게 지금 이 문제에서의 신뢰 구간의 길이고요. 여기 곱할 거 다 곱해보면은 루트 n분의 100 곱하는 거니까 196이에요. 이게 fn입니다. 자, 요렇게 fn이 정의가 됐어. 요 상태.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요 식을 만족하는 n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요거. 자, 요거는 앞에 거는 방금 정의한 fn을 통째로 그냥 제곱하세요. 그런 거니까 얘는 n분의 196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플러스 자, 이거는 n자리에다가 n제곱을 넣으세요 라고 한 거기 때문에 요 n자리에 n제곱이 들어가면요 그냥 루트랑 만나서 그냥 n이 되겠죠. 그쵸? 요거 n분의 196. 근데 그 결과가 197이래. 응? 맞아요. n값은 196입니다.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n을 곱해주세요. 양변에 n을 곱해주면 좌변은 196 플러스 196의 제곱 플러스 196이고요. 요쪽은 197n인데 요쪽을 196으로 묶으면은 요게 196 플러스 1이잖아요. 요렇게. 그러면은 요 196 플러스 1 요게 197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196 얘가 n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양변을 197로 나눠도 되고요. 그래서 n값은 196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2번. 자, 22번도 방금 전 문제처럼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예요. 신뢰 구간의 길이. 자,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를 두 가지로 써볼 건데 첫 번째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L 그랬습니다. 그럼 L은 예한이가 한번 써볼까? L은 뭐라고 써야 돼? 2 곱하기 그치? 신뢰도 95%일 때 신뢰도 개수는 1.96이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쵸? 자, 이게 첫 번째 요 찾은 구간이고 그 다음에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7분의 5L이래요. 그럼 이번에는 신뢰도가 몇 %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신뢰도 개수도 모르잖아. 그럼 일단 신뢰도 개수를 K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가 7분의 5라 그랬으니까 7분의 5L. 자, 이러면은 2 곱하기 신뢰도 개수 얼마인지 모르니까 K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너무 좀 뻔하죠. 왜냐면 딱 요거랑 딱 두 개 알려줬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이 K가 얼마겠어요? 1.4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이 딱 두 개만 알려주니까 이거 너무 뻔한 문제가 돼버렸는데 최소한 한 3-4개 정도 알려줘야 그래도 뭔가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너무 좀 뻔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가 K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걸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눗셈을 해버리면 돼요.
그럼 똑같은 거 다 지워지거든. LL 지워지고요. EE도 지워지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도 다 지워져요. 그러면은 여기는 7분의 5만 남았고 이쪽은 K를 1.96으로 나눴으니까 1.96분의 K가 되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곱하기 1.96을 하면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곱하기 1.9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곱셈을 해보면은 7로 딱 나누면 딱 떨어져요. 0.28 됩니다. 그죠? 0.28. 거기다 5 곱하니까 1.4 요렇게 K값이 1.4라는 것이 너무 뻔했지만 나오고요. 그러면 신뢰도 계수 K가 요게 1.4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 신뢰도가 몇 퍼센트였다는 뜻이 되는 거야? 84%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84%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